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남는 흙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흙으로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팁까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잎꽂이를 하고 남았던 그 통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거나 다육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남는 흙들, 네, 이런 흙들을 모아놓는 통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분갈이를 하고 나면 그 흙을 그 일일이 다 이렇게 버리기도 좀 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얘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집에 이런 못 쓰는 통이 있으면 활용을 해도 되고요. 요즘에 이제 택배를 많이 받으니까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, 네, 이런 것들 좋잖아요.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통을 왜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흙을 모아 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육이를 사실 가장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흙 위에서 땅의 기운을 받아서 키우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을 가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선반 위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놓고 자라는 다육이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땅의 힘과 이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도 너무 잘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그 농장의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땅에다가 놓고 다육이를 또 키우는 그게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사실 땅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. 또 고층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. 집에서 아파트가 층수가 높더라도 이렇게 흙을 모아놓는 이런 만들어 놓은 가짜 땅이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다육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땅의 기운을 받아요. 비록 아파트라 할지라도 이 바닥에 흙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물을 줄 때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나 장마철 그 무더운 습한 여름에 보통 단수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단수를 하기에는 목이 마른 듯한 아이들을 보면 물을 주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다육이가 물러지거나 다육이가 이제 아프게 되는 무름병이 찾아오기가 너무 쉽잖아요. 그럴 때는 이 담아놓은 이 흙에다가 물을 주시면 돼요. 바로 이 다육이에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흙에다가 담아놓은 이 흙에다가 축축하게 물을 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으면 이 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육이가 좀 견딜만하게 더 건강하게 습기를 이렇게 좀 머금으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적심을 좀 하거나 뿌리가 좀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다육이들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축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면 뿌리가 또 훨씬 더 빨리 내려오고 빨리 적응을 하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다육이는 원래 그 습기, 네, 물기를 찾아서 다육이 스스로가 뿌리가 빨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나 이게 뿌리가 없는 다육이를 사가지고 왔을 때 바로 그냥 흙에다가 물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부분에 네,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찾아오게끔 기다리면 뿌리가 훨씬 더 빨리 네, 내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농장에 한번 갔을 때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다육이를 키울 만도 한데 이렇게 다 땅 밑바닥에다가 놓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 농장을 봤어요. 그래서 아니 선반을 만드시면 허리 높이까지 선반이 오면 일하는 것도 쉽고 사람들도 조금 편하게 고를 텐데 왜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다육이를 기르세요? 라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해보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. 농장도 이렇게 땅에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또 다육이를 키우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육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땅의 기운을 받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라고 저도 팁을 얻어서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제가 요렇게 따로
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남는 흙은 사실 이제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뭐 마사 같은 거는 뭐 분리를 해서 따로 뭐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번거로운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뭐 스티로폼 뭐 박스나 이런 빈 용기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분갈이하고 남는 흙들을 모아놓고 또 사용을 하면 너무너무 진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. 대신에 다육이를 키우시다가 물음병이 왔거나 혹은 깍지벌레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버려지는 흙들은 반드시 밖에다가 버려주시고, 되도록이면 큰 문제가 없었던 이런 흙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건강하게 땅의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통들은 물구멍이 없는 아이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왜냐면 오히려 필요할 때는 이 흙이 축축하게 좀 습기를 머물고 있어야 될 때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물구멍이 있어도 되고 물구멍이 없는 통을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사용을 하시려면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이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거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요 아이는 지금 원콜인데요. 너무너무 예쁘죠? 아, 진짜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노란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아이고요.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병이 든 것 같은 그런 다육이들이 좀 때로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수영이 좀 미워진다거나 수영이 이제 좀 웃자람이 있다거나 요런 아이들은 또 물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땅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좀 자리를 더 잡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을 많이 줘서 웃자라기가 좀 쉬운 아이들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 번씩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돌아가면서 화분들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키워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가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다가 흙을 모아 놓으니까 좀 한꺼번에 많은 화분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막 한 6, 7개의 화분들을 한 번씩 올려놓고 한 1, 2주 있다가 다시 선반으로 가고, 또 선반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. 저는 뭐 주택이어서 충분히 뭐 땅에다가 놓고 이제 키울 수 있는 좀 시간들은 좀 있긴 하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저는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여러분들도 아파트에 살지만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고 땅의 힘을 받고 다육이들이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때로는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가 저는 다육이 병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육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좀 웃자람이 있을 이런 다육이들은 제가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옮겨주거든요. 아마도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육은 다시 올게요, 여러분. 안녕.